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경제 도약과 부동산 정책, 미국의 정치적 격동과 중동 긴장,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대치,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의 지정학적 상황까지 각국의 주요 소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각국이 마주한 도전과 기회를 역사적, 경제적 맥락에서 통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순방 후 귀국해 부동산 정책 및 개각 등 국정 현안 논의를 재개합니다. 7월 23일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전월세 안정, 세제 개편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집권 여당 내에서는 친이재명계 인사들의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새로운 리더십 기대감도 높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가 AI 생산혁명,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본시장 개혁에 힘입어 장기적 추세 변화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MF 등 주요 국제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4%를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을 통해 265억 달러 대규모 자금이 국내 외환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박 작가님, 이러한 국내 동향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재미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후 첫 행보가 국내 핵심 현안인 부동산과 여당 리더십 재편에 맞춰졌다는 점입니다. 대의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내치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죠. 부동산 시장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혼란과 비견될 만큼 민감한 사안이라 이번 토론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반도체와 AI 산업이 이끄는 기술의 기적으로 계승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265억 달러 외환 유입은 외환 보유고를 튼튼히 하고 원화 가치를 지지해 마치 1970년대 5.1달러 유입이 중동 특수와 함께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과 같은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암살 시도 시 수천 발 미사일로 보복할 것이라 위협했으며 양국은 3주 연속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밝혔으나 미국은 통행이 계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자 나토 옹호자였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71세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의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진정한 미국 애국자 라칭하며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초당적 주택법안인 21세기 주택도로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도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아 자동으로 법률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 공급 증가, 건설 비용 절감, 기관 투자자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박 작가님,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 격동과 중동 긴장이 미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재미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3주 연속 교전이 이어지는 대치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 힘을 통한 평화 전략처럼 강경책과 상황관리가 공존하는 모습이죠. 호르무즈 해협 위협은 국제 유가에 직접 영향을 미쳐 전 세계가 주시합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사망은 트럼프 정책 추진에 예상치 못한 공백을 가져오고 공화당 내나토 지지 세력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트럼프 거부 없이 주택법안이 자동 발효된 것은 행정부와 의회 간 권력 균형 속 의회의 입법 역량을 보여줍니다. 주택시장기관 투자자 규제는 과거 대공황 이후 금융 규제 강화와 같이 시장 안정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미국 경제는 이란 전쟁발 에너지 충격과 연준 분열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만 AI 등 기술 투자가 일부 상쇄하며 불확실성 속 성장을 모색합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외무상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10주년을 언급한 공동성명에 엄중히 항의하며 일본이 남중국해 문제에 역사적 책임이 있고 지역 평화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6년 상반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재명 한국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과 교류하며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 구축과 진류 운명 공동체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반기 중국 경제는 선행지표에서 안정적 회복세를 보였고 외무 투자 분야 회복세가 뚜렷하며 AI 관련 특허 허가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전략적 신흥산업 활력이 증대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재사용 로켓 기술이 역사적 돌파구를 마련해 창정 10호 우령 운반 로켓이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치고 1단 해상 회수 기술을 실현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대용량 회수 가능 로켓 기술을 마스터한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박 작가님, 중국의 이러한 외교 및 경제적 행보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재미있는 건 중국이 일본의 남중국해 발언에 강력히 항의하며 영내 패권 다툼의 민감성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과거 청일 전쟁 이후 동아시아에서 일본 영향력 확대를 경계했던 중국 역사적 경험과 무관치 않죠. 시진핑 주석의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 구축은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며 국제 질서 속에서 중국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과거 등소평의 도광양회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상반기 중국 경제의 안정적 회복과 AI 및 재사용 로켓 기술의 돌파는 중국이 단순히 세계의 공장을 넘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야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 소련이 스푸트니크 성공으로 우주 경쟁 포문을 열었던 것처럼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7월 11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지를 잇는 보수 세력 집회에서 자신을 아베 전 총리 같은 싸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 장비 수출 제한 철폐 등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외무대신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10주년 담화에 강력히 비난하며 일본이 지역 안정을 해치고 재무장을 시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일본 대사관은 중국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7월 12일 도쿄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의 군비 확장과 평화 헌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 작가님,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행보와 이에 대한 국내외 반응은 일본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재미있는 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아베 전 총리 유지를 잇는 싸우는 정치인을 자처하며 전후 평화주의를 넘어서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방위 정책 성과와 맞물려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넘어 재무장 국가화로의 전환을 시사합니다. 중국의 강력한 항의는 이러한 일본 움직임이 영내 안보 환경에 미칠 파장에 대한 주변국의 깊은 경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도쿄 시민 집회는 정부의 군비 확장과 헌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일본 사회 내부 균열과 우려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전후 일본의 안전보장 논쟁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으로 1960년대 미일 안보 조약 반대 운동과 같은 대규모 사회 갈등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7월 10일 밤과 낮 러시아 여러 지역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수백 대를 격추했으며 추가 공격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드론 공격으로 주거용 건물과 산업시설이 손상되고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민간 인프라 공격 중 상당수가 헤르손 지역에 집중되어 주택 및 의료시설이 파괴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사들은 7월 10일 러시아에 대한 21차 제재 패키지 합의에 실패했으며 논의는 7월 13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선 업데이트 마감 기한인 7월 15일까지 승인되어야 합니다. 박 작가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확대와 EU 제재 실패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재미있는 건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대규모로 이어지며 전쟁이 러시아 내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독일 본토 공습처럼 전쟁 양상이 변화하며 민간 피해가 커지는 전형적 모습이죠. EU가 러시아 제재 패키지 합의에 실패한 것은 장기화되는 전쟁 속 서방 진영 단합이 균열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과거 오일 쇼크 이후 서방국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로 엇갈렸듯 러시아 제재 장기적 효과와 비용에 대한 이견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 경제는 인플레이션 가속화, 대규모 현금 인출, 소매 대출 연체율 급증 등 불안정 징후를 보여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란 소식입니다.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7월 12일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규정 위반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 표적 공격을 확인했으며 이란은 영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며 보복했습니다. 이러한 대치 속에서도 유엔 사무총장은 양국 간 협상 재개를 긴급 촉구했으며 요르단과 카타르 외무장관도 지역 안정을 위한 대화를 논의했습니다. 이란 내각은 전쟁 피해 기업 지원 및 필수품, 의약품 관세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테헤란 증권거래소는 이란 미국 간 긴장 고조로 주요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달러와 금 가격은 안전 자산 선호 심리를 반영하여 상승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발표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월요일 유가 급등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 작가님, 중동의 긴장 고조는
전 세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재미있는 건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대치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초강수까지 이어지며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는 위험한 줄타기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만큼 그 봉쇄 위협은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유가를 폭등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런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유엔 사무총장과 영내국들의 외교적 중재 노력이 병행된다는 점은 과거 냉전 시대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극단적 대치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란 증시 폭락과 달러 강세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발동된 것으로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중동 지역 불안정성이 국제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복잡한 도전과 기회 속에서 격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혼란 속에서도 인류가 과거의 지혜를 빌려 미래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냉철한 통찰과 유연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네, 박 작가님 말씀처럼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지혜를 발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